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그 이후의 삶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금 없는 50대들이 은퇴 후 어떤 벼랑 끝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론 충격적인 현실과 사례들. 첫 번째 사례,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큰 저축을 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퇴직금 외에 특별한 연금 제도는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막대한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계획했던 대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왔지만 안정적인 연금 제도가 없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이는 그의 건강과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씨의 경험은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0대 후반의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저축이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가 시간을 즐기며 평온한 삶을 꿈꾸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고 외출조차 어려워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노후 준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연금 없는 50대들이 은퇴 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 상담을 통해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투자와 같은 다양한 재정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와 같은 비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준비는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연금 없는 50대의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인 고민, 바로 연금 없는 50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앞서 소개한 김 씨, 이 씨,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연금 없이 은퇴를 맞이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노후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은퇴 후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예상보다 오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100만 원 내외로 이는 대부분의 가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노후 준비 전략. 그렇다면 연금 외에 어떤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1. 저축과 투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투자입니다. 50대는 아직도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 자산 활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소득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 활동.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4. 생활비 절감 및 재정 관리.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절감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세워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상담을 받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 앞서 소개한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는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할 때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한 최 씨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렸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영업을 운영하던 정 씨는 은퇴 전에 사업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과 저축을 확보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노후 준비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1. 재정 상태 점검. 우선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2. 전문가와 상담. 재정 상담사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건강 관리.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도 포함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줍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연금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것은 분명히 큰 도전이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계획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저축, 현명한 투자,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분만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 퇴직 후 20평 아파트로 은퇴 부부의 현실 고백. 우린 왜 이렇게 빨리 퇴직했을까? 40대 후반, 남편은 예상보다 이른 희망 퇴직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직감했다. 이제 진짜 은퇴라는 게 눈앞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아직 중학생 아이를 둔 부부처럼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둘뿐. 수입은 끊겼고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평 아파트로의 이사라는 큰 결정을 내렸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평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은퇴 준비라는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삶을 줄이는 용기, 소비를 줄이는 선택,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 분들을 위해 은퇴 후의 삶에 필요한 진짜 준비는 무엇인지 3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 우리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이 왔어요. 55세 회사원의 고백.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TV 앞에만 앉아있던 아버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 혼란, 우울감, 무기력감, 이건 실제로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도 되어 있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울 증세를 겪는 비율은 일반 성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과 동시에 하루 루틴을 다시 짰어요. 아침엔 걷기, 점심엔 가벼운 독서, 오후엔 유튜브 영상 편집. 돈을 벌기보단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더 시급했거든요. 사례 2. 집 줄이고 빚 갚고 우리 부부 다시 웃어요. 48세 부부의 재정 회복기. 이 부부는 35평 신도시 아파트에 살다가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외식, 여행, 대형 마트 쇼핑 그대로. 그러다 1년 만에 퇴직금 다 쓰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시작됐죠. 결국 20평 빌라로 이사하면서 생활 전환을 시작했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여유가 생겼대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왜 줄여? 라고 하지만 미리 줄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퇴직 후의 소비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큰 연금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9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소득 줄이기와 동시에 소비 체질 개선은 필수예요. 사례 3. 작은 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20평으로 이사한 부부의 이야기. 서울 근교 42평 아파트에서 살던 40대 후반 부부.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 둘만 살게 되자 허전함이 컸대요. 그래서 과감히 20평 아파트로 이사. 재미있는 건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니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기타를 치면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예전엔 각방 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같이 산책도 하고 소소한 대화가 많아졌어요. 은퇴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연금이 많고 넓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고단해져요. 공간은 작아도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게 바로 은퇴 후
삶의 묘미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의 본질은 수입보다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돈 준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한 자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일상의 루틴을 얼마나 잘 설계했는가? 소비 패턴을 줄이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가족, 특히 부부 관계를 잘 가꿨는가? 저희 부부는 20평 집으로 이사하며 위 세 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이 지금은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리한 소비, 단절된 인간관계, 목표 없는 하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우리 부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앞으로 뭐 하지?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지만 이걸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1. 지출 고정화, 내가 쓸 수 있는 돈부터 정하라.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출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가? 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월 지출 상한선을 180만 원으로 정했어요. 관리비 포함 전세집, 자차 없이 대중교통, 주 1회 외식, 넷플릭스 하나,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 이렇게 하니까도 충분히 생활이 되더라고요. 지출을 고정하면 인생이 고정됩니다. 불안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2.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작은 일 하나 만들기. 퇴직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의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그럴 땐 작고 단순한 일이라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부부는 처음엔 블로그에 일상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거의 안 되지만 뭔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채널 덕분에 시골로 귀촌하신 분이랑도 연락이 닿았고 친구도 생겼어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 그게 하나만 있어도 은퇴 후 인생은 확 바뀝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는 재정비가 아니라 재설정이 필요하다. 퇴직 후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당신 왜 맨날 집에 있어? 같이 있으면 피곤해. 왜 내가 밥만 해?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 이런 소리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년 이후 황혼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많죠? 우리는 아예 다시 약속을 정했어요. 아침 식사는 각자. 가사 분담은 일주일 단위로 교대. 하루 한 번은 같이 산책. 각자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 이렇게 하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줄고 오히려 더 따뜻한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퇴직 후 동지가 되어야지 서로의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은퇴는 리셋이 아니라 리디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설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인생을 다시 짜는 거죠. 수입도 줄고 활동도 줄지만 그 대신 자유는 늘고 선택권은 많아집니다. 지금 4050대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는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듯이 20평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돈이 많으니 은퇴 생활도 문제 없겠지.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고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의 경제적 걱정은 남들보다 훨씬 덜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곤 하죠. 그런데요,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전부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인공은 40대에 억대 연봉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그는 60세에 일찌감치 은퇴하여 이제 매월 450만 원씩 배당금을 받고 있죠. 듣기만 해도 넉넉해 보이는 이 상황이 왜 불행으로 이어졌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론 돈만으론 채울 수 없는 은퇴 후 생활의 빈틈. 일도는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김 변호사의 고백. 김 변호사는 40대에 억대 연봉을 벌면서 로펌 파트너까지 달았던 소위 말의 능력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 보였죠. 일이 고되긴 해도 그만큼 보상도 컸습니다. 그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고 60세가 되자마자 과감히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부럽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반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이제는 느긋하게 살 때가 왔지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그가 느긋하게 보낼 시간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첫 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이 늘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오히려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회의, 재판 준비, 고객 미팅으로 바빴는데 이젠 달력에 적힌 약속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450만 원의 배당금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무료함과 무기력증이 커지면서 김 변호사는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은퇴했지? 하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처럼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과 소속감 상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일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사회적 지위와 의미가 한순간에 뚝 끊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삶의 의미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김 변호사의 사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돈도 모았고 연금도 있는데 왜 부족하죠? 박 부장의 고민.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박 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 생활 중간부터 착실히 개인연금을 붓고 적금도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또 투자도 조금씩 해서 은퇴 후에는 매달 40만 500만 원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겠구나라는 계산까지 마쳤죠. 그래서 그는 노후 자금만큼은 굳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큰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우선 병원비가 많아졌습니다. 혈압이나 관절 문제 등이 생기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검사비와 약값이 상당했죠. 가족들에게 쓰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취업 준비를 좀 더 하겠다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주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가 생길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은퇴하면 좀 여행도 다니면서 즐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행을 가보니 숙박비, 교통비, 현지에서 쓰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박 부장은 매달 4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 예상했던 계획이 허점투성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비를 전혀 고려 안 했고 사회생활 안 하니까 의외로 돈이 적게 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더 드는 느낌이라 당황했죠. 이 일은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나 문화생활, 혹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가계부를 직접 써보거나 실제 퇴직자들의 예산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삶 주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과장의 외로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과장 출신인 이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후 대비로 주식, 적금, 개인연금을 조금씩 모아
은퇴 후 매달 300만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든 충당 가능한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꽤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회사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현역으로 일하는 후배들이나 옛 동료들은 여전히 각자 바쁜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이 과장은 막상 다니던 회사라는 큰 울타리를 떠나니까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얼굴 보고 회식도 하고 의무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전화 한 통 주고받을 사람도 없어졌어요. 뭘 해도 약속 잡기가 어렵고 서먹하더라고요. 그나마 본인은 비슷한 취미를 가진 동호회나 지자체 봉사 모임 등을 찾아가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조차 용기 내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꾸준히 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든다는 게 젊었을 때만큼 가볍지 않았던 거죠.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과의 교류가 전혀 없으면 마음이 쉬 고립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동호회, 봉사단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 행복한 은퇴를 위한 3가지 관점. 재정적 준비, 현실적인 예산을 꼭 짜보자. 막연하게 매달 얼마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주거비, 의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해외여행 등 일상 속에서 어떤 지출이 발생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삶의 의미, 은퇴 후 나는 뭘 할까? 를 고민해보자. 은퇴 전에는 회사나 직업이 내 정체성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를 관둔 후에는 그 빈자리에서 오는 혼란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스텝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취미, 봉사, 자기개발, 소소한 일거리 등 은퇴 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보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보자.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친구, 지인,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갈 모임을 알아두면 외로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운동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40대, 50대, 60대든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나만은 은퇴 후에 편안하고 행복하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돈이 많아도 허전하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 더 힘들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지 돈만 모아두면 된다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설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관계 맺기가 필수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그 돈으로는 과연 내 일상 비용, 의료비, 취미생활, 사회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시작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뿐 아니라 삶 전체를 준비하며 은퇴 이후의 인생을 가꾸어 봅시다. 퇴직 후 알았다. 돈 없는 노후 막아줄 단 2가지 비밀 전략. 퇴직 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그랬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없는 노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은퇴 전까지 돈을 최대한 모으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방법은 바로 단 두 가지 전략입니다. 1. 쓸 돈보다 벌 돈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뭐든지 벌어야 하는 거냐? 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간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게끔 유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만난 62세 김철수 씨가 명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랐던 점은 단순히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부업을 시작하면서 매월 몇십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벌이는 결국 하나의 전략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지혜롭게 운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부족하다. 대신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쓸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씨처럼 퇴직 후에도 일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작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돈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우리는 항상 은퇴 후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만난 58세 이지은 씨가 겪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느낀 분이었습니다. 그는 30년을 직장 생활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1년 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병원비와 치료비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30분씩 걷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는 등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며 특히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챙깁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재정과 건강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죠. 김철수 씨와 이지은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을 동시에 준비하면 노후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진짜 비밀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쓸 돈보다 벌 돈을 준비하고 둘째, 돈만큼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동안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 없는 노후를 피하기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추가적인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행복한 결과를 선물합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전략, 즉 벌돈을 마련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벌돈,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 소득을 계속 창출하는 능력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결정짓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는 일자리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정식 씨 62세는 퇴직 후 은퇴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만큼의 자금으로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자녀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정식 씨는 자신의 취미를 활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점차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들은 점차 조회수를 얻으며 월 수십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그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식 씨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프리랜서 업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과거의 직업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제공하거나 번역, 장문, 디자인 등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실천 팁.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를 수익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 블로그나 레시피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의 UPWORK, FIVRR을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세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간단한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캘린더나 E-북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은퇴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의 건강 상태는 재정적인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 자체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건강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최민수 씨 58세는 30대 후반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직장 업무에 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은퇴 후에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고혈압 위기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치료비와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이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주 2회는 가까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식단을 조절하여 저염식과 채소 중심의 식사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천 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일상에서 꾸준히 하세요. 매일 30분 이상은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챙기세요.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이에 맞는 검사를 통해 작은 문제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2가지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벌 돈을 만드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취미나 전문성을 활용해 프리랜서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거나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이는 예기치 않은 병원비를 줄이고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2가지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건강 관리는 여러분이 노후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